짠! 안녕하십니까 우리 베이스캠프 꾸러기 여러분들, 베이스캠프의 재간둥이 수학 강사 조진원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서 첫 시험 보시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이제 고등학교 첫 시험이다 보니까 준비도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고,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값을 이룬 친구들보다 본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값을 받은 친구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시험이 좀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머니까 지금 이 시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왜 시험을 잘 못 봤거나 아니면은 우리 학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할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나마 잠깐 집중해서 봐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눌 거냐면 동명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지에서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다항식이 연산에서 이차함수, 동명여고는 거의 정해져 있죠. 가끔 이제 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럴 리는 없고 이차함수까지 끊기는 상황이고, 객관식은 20문항에다가 서술형은 4문항. 예전 같았으면 평균적으로 2문항에서 3문항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점수가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올해는 조금 서술형의 문항의 그 문제의 수가 조금 더 높고 배점이 좀 더 높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친구도 이거겠지. 범위와 문항의 구성보다는 대체 이 시험지가 난이도가 어땠고 그리고 문항이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 나름의 기준으로 이 시험지를 좀 뜯어 보았을 때 하는 38%, 중은 58%, 상은 4%. 그러니까 상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많지 않다 이거지. 그 뜻은 뭐냐면은 여기가 조금 중위권 문항에 포진되어 있고 제가 보는 이 시험지의 난이도는 미안하긴 하지만 굉장히 평이합니다. 퍼센트가 4%라고 하지만 문항수로 보게 되면 이거 한 문제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 그 상문제도 보기에는 조금 벅차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어라라라 하면서 답이 나오는 문항이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좀 시험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조금 더 분석한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지금 빔 프로젝터가 조금 이제 환해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 요거 화면 반전 좀 하고 그리고 같이 봐요. 얘가 이 한 화면 좀 담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는 점 그것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어디가 상이냐 이 10번 문항. 10번 문항이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 외에서는 다 교과서에 기반으로 좀 충실한 문항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뭐 주요 문항 같은 경우는 이따가 해설 강의 좀 해볼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이 시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자면 자 중난이도 문제들은 뭐냐면은 교과서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조금만 변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살짝씩 믹싱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우리 친구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거기 있는 문항들을 정확하게 풀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2등급 밑으로 나갈 일은 거의 없었을 문항이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난이도가 조금 평이했기 때문에 실수 하나씩 했을 때마다 점수 타격이 원래 커야 되는 게 맞는데 점수 분표를 좀 보게 되면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시험지가 쉬우면은 당연히 내가 한 문제 틀리거나 서술형에서 감점이 심할 때마다 내 등급이 팍팍팍 떨어져야 되겠지. 왜? 다닥다닥 붙어 있을 테니까. 근데 요 시험지를 봤을 때는 개념은 조금씩 잘 믹싱되어 있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 있을 확률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지고 내가 이렇게 잘 못 봤으니까 아니면 우리 학교가 이런 스타일로 좀 나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조금 시험을 잘 준비할지는 그거는 이제 해설 강의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시험 기본적인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해설 강의 파트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이제 해설 강의도 했고 이제 마지막 기말 대비를 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말을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당연하게 동명은 교과서를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뭐 타학교와 비교해 보면 타학교가 뭐 비중성이 10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학교는 15 정도로 좀 보시고 교과서를 진짜 정확하게 한 문제 정도 다 보셔야 된다 이거야. 예제 정도보다는 중단원 평가, 대단원 평가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거,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답이 그렇게 나오고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동명에서는 그런 것들을 변형해서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정말 초고난도 이 문제, 이 개념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끝판왕까지 생각하는 문제들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요거를 요렇게 변형하거나
여기다가 저기에 있는 단원에 대한 개념을 살짝 붙였을 때 이런 상황들 너희들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대해서 꼼꼼히 보시고 거기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것이 확장된 게 개념에 대한 확실한 얘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서만 좀 잘한다고 해서 당연히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것을 변형되었을 때 어떻게 조금 나한테 적용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 베이스캠프의 자랑이죠. 요 엔제 기출문제집을 토대로 해가지고 타 학교뿐만이 아니라 신사고 교과서를 쓰는 학교들, 그러니까 동명과 비슷한 결은 진관, 그 선일, 요 두 학교가 조금 더 같은 교과서를 쓰고 문제 스타일이 좀 비슷하거든. 그 외에 다른 교과서를 쓰지만 비슷한 스타일인 신도가 있는데 그런 류의 문제들 좀 많이 녹아져 있으니 조금 더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 고난도 문항 또는 중고난도 문항을 대비할 때는 요 엔제만한 교재가 없겠구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수학 공부를 좀 함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이제 다음 내년까지 조금 더 봤을 때 이 오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거야. 이게 뭐냐면 얘들아,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다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면서 있어서 내가 단계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나는 왜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고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그래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러한 틀을 만들어 놔야 우리 친구들 오늘보단 내일이 그리고 내일보단 내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 점수가 쭉쭉쭉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 이거야. 틀린 문제를 다시 풀고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틀렸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고 내가 저런 생각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길 바란다 이거지.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요 멘트하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이런저런 계획을 잡고 열심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계획이 사실 쉽진 않을 거야. 사람이란 계획을 지켜가는 게 어렵다 보니까 나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거창한 계획을 잡고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성공시키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공부에 대한 맛을 느끼고 그리고 그 맛을 보면서 점수가 잘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아졌으면 합니다. 이상 베이스캠프의 수학 강사 조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